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촉발 지진은 포항을 지진 전과 후로 양분해버린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4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피해 주민들은 고통을 이어가고 있고 동시에 곳곳에서 회복을 위한 안간힘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총리산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5개월간 조사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결과는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실망스럽다는 게 지금 지역사회의 목소리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고 향후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토론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오늘 토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주시죠.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공원식 포항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좀 짧지만 준비하셨던 말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29일 있었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부터 요약본이죠.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 수행 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 수행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미소지진 정밀 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 작업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포항시도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할 말들 참 많으시겠지만 세부적인 얘기는 추후 질문에서 하시고요. 자, 발표 영상을 보면 요지는 한마디로 지열발전 사업 전반이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공 위원장님, 총평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진상조사 발표를 보면서 크게 실망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진으로 통해서 우리 포항시에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 네. 당시만 해도 사망이 2명, 부상자 119명 됐습니다. 초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피해 신고를 받으니까 인명피해만 약 1200명 가까이 되고 네. 개인적 재산 피해만 약 9만 건이 접수되고 9만 건. 또 상업, 또 상가, 공장,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합치면 거의 10만 건에 가깝습니다. 예. 그럼 우리 포항시 전체 중에 반 이상 세대들은 그 지진으로 피해를 보고 물론 그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지진을 일으켰는데 그럼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고 인공지진이라는 건 밝혀졌으니까 예. 인공지진을 밝히는데 그 인공지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네. 하는 것이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검찰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일어날 듯 할 정도로 듣자고 심지어 가장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 산자부와 예기평 이것은 그냥 면피를 주는 이런 보호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망스럽고 네. 또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이다. 즉 인공지진이다 네. 하는 것이 이번에 완전히 밝혀지면서 결과는 아주 못마땅하게 발표된 것입니다. 네. 자, 공원학 단장님께서도 관련 행정 전반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느낀 점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공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2019년 3월에 우리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그 정부 조사단에 의해서 예.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그 촉발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20년 4월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그 산업부와 예기평, 에너지기술평가원, 그 넥스지오와 그 컨소시엄에 대한 위법 부당 행위가
20건이나 드러났습니다. 예. 예,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네.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도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진 위험을 고의로 은폐하고 네. 축소하여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알려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그 사업을 발주하고 네. 3.1 지진을 보고받고도 예. 방치하고 사업을 연장해줘서 지진을 사실 촉발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예. 그 넥서지오와 컨소시엄을 넥서지오 컨소시엄은 검찰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하고 심지어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사 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행한 기관만 책임을 묻고 예. 사업을 주관한 기관은 봐주는 결과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게 오늘 나눌 말씀들의 어떤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시죠. 사실 진상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은요, 굉장히 방대한데 이걸 이 자리에서 다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자, 오늘은 핵심 쟁점에 대한 조사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공 위원장님, 조사위 활동 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예. 팻말이군요.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조사하면 좋겠느냐 하는 요청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실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꼭 이게 필요하고 이 부분만 진상조사해도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죠. 요 10가지입니다. 아신 대로 우리가 여기 원래 지열발전소가 오면 안 되는 단층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왜 선정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신호등 체계라는 2.0 지진이 나오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2.2 나오니까 2.5까지 돼도 우리가 통보를 하는 걸로 체계를 바꾸고 심지어 거기에서는 포항시와 기상청은 보고기관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항시가 대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데 전혀 관여할 수 못하도록 이렇게 은폐를 했다는 등 또 그리고 여기 핵심으로 있습니다만은 스위스에서 전문가가 왔습니다. 그 전문가가 당장 중단하라 그랬어요. 그것만 중단해도 5.4 지진이 안 납니다. 저희들은 여러 차례 5.4의 지진을 나지 않는 기회가 오는데도 사업자가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전적으로 강행해서 결국은 물주입을 과다하게 하면서 이런 지진을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이번 진상조사에서 몇 가지 부분만 건들고 그것도 아주 미온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이런 정도 표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진이나 또 이런 지열발전 사업을 할 때는 위험도는 없습니다. 지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모든 이런 사업들 추세를 보면 보험됩니다. 보험. 우리가 항공 다니면서 사고 납니까? 그래도 항공사에 보험 안 드는 게 있습니까? 여기 국내 보험이 또 국제 보험으로 또 연결되고 해서 어떤 큰 상가로 다 대체하잖아요. 이거 하는 데는 보험도 안 달았어요. 근데 왜 이런 보험 안 드는 사업을 업자를 선정하고 보호받는지 원인을 밝혀야 해도 이 부분은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피해 주민들 중심으로는 그야말로 그저 형식적인 진상조사밖에 없지 않냐. 물론 수사권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학자로서나 이 접근성을 보면 명확하게 규분할 수 있는 부분도 규분하지 않고 결국 산자부나 예기평을 의식하는 그런 진상조사에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과정에서 혹시 중간 점검이나 면담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쉽죠. 이렇게 있으면은 다시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한데 심지어 포항시의 공무원들이나 포항시는 관여 대책을 세우는데 적절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조사하러 왔더라고 이분들이. 조사하러 오고 다른 분야도 조사하러 왔는데 저희들이 면담 요청해도 거부합니다. 심지어 거기 상임위원지 누군지 어느 분이 통제를 하면서 저희들 피신하고 저희들이 피신한 자리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피하느냐 그런데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활동들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돌아보면 이게 볼수록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 자, 책임 소재 부분은 이후에 뭐 따로 얘기를 하고요. 자, 위원회가 발표한 6개 쟁점, 핵심 쟁점을 하나씩 뜯어볼 텐데 자, 자료들은 이제 다 보셨으니까 첫째 쟁점이 지진 위험성 검토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자,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 뭐 의견을 좀 덧붙여 주시죠. 예. 그 지열 발전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 사실 위험을 감추려고 미소 진동이라는 표현을 사실 사용했습니다. 미소 진동. 예. 예. 포항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대상 부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고 예. 또 단층 및 지질 조사와 그 지진 위험성 평가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예. 않았고 그 부지 선정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가 다수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네. 그 설문조사 대상까지 사실 부지 선정 자문위원으로 하여서 사실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지열 발전 사업을 하면 수리 자격이 그 미소 지진을 유발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도 예. 그 사업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그 지진 위험성 검토와 사실 그 평가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게 사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일부 증거가 없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네. 책임을 면해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또 덧붙일 말씀.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네. 부지선정위원회 참여했다면은 그 고양이에게 생생맥에는 똑같죠. 예. 그건 객관성 계례입니다. 바로 예.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왜 보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사실 뭐 선정 저기 뭐죠? 그 부지 선정 자문위원회 선정 전부터 예. 어필을 하셨을 텐데 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부지 처음에 선정할 때는 예.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은 전혀 없었어요. 모르죠. 아. 모르고 거기에 뭐 어떤 정보도 없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 교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단층을 봤을 때는 지열발전소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연구진들을 통해서 접근해 보니까 예.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설문조사인데 그걸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아마 이 국내외 권위 있는 이 자문단에게 구성을 한다든가 국제 사례 등등을 봤을 때는 단층 조사를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 이렇게 봐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 쟁점 가운데 이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황당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넥스지오 컨소시엄 측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숨긴 거는 뭐 이미 드러나긴 했어도 참 화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서울대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했다 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기관에 했다 할지라도 2.0에서 2.5를 올릴 때는 그 내용에 왜 포항시는 기관에서 제외합니까? 그러니까 63회 지진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등 체계 보고체인데 이걸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체계를 안정적으로 해놓고 사업을 한다는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임의대로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다가 기관 보고를 쟀다. 여기에 결국은 가장 그 뭐랄까 좀 허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산자부와 예기평에 보고하고 예기평 산자부에 보고하는데 그거 보고받은 기관이면 시민들에게 당연히 통보돼야 될 겁니까? 이 부분을 뺐다는 것도 아주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런 쟁점 상만 봐도 요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중단됐습니다. 아까 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럼요. 중단되면 지진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지진을 자기들이 물론 뭐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안 날 지진을 100% 지진 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수리 자국의 경우도 결론은 이제 정부조사단 발표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자, 지질자원연구원의 책임이 좀 더 분명해진 것 같고요. 에너지기술평가원도 관리감독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자, 고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체계를 바꿔서 사실 포항시와 기상청 그리고 시민들에게 철저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2015년 12월까지는 그 2.0 지진 발생 시 기상청, 포항시청, 산업부 예기평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16년 12월 23일 날 2.2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포항시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2016년 12월에 신호등 체계를 바꿔서 2.5 이상 됐을 때 전담기관인 예기평하고 정부, 산업부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기상청과 포항시를 빼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완전히 고의라고 할 수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을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수리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유발 지진 감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진계 고장 우려를 이유로 끊어놓고 그다음에 지진 자료를 누락시키고 지진계 점검 일지 분실 등으로 제대로 사실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보시면은 내려놓으시죠. 이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도 2014년 3월 미소진 등 관리 방안 수립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고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시에 사실 이거 지진 발생 체계를 보고받고 유발 지진의 가능성을 충분히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일 보내는 상황이고 그 내용을 여기에 분석했는데 실제 이런 걸만 봐도 산업부도 이 내용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진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위험도 분석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체계나 사실 규정을 잘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이 무시하고 그다음 숨기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다 날려버리고 결국 촉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은폐한 정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거들이. 자,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방안 쟁점에 있어서나 뭐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에서 자, 이런 답이 나왔어요. 포항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진상조사위원회는 시열 발전 사업 주체들이 포항시에 철저히 숨기고 강행하다가 촉발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포항시가 알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실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에 심층 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을 포항시가 알아서 미리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억측입니다. 심지어 2014년 8월 여기 보시면은 동아일보 기사에서 포항 지열발전 사업이 사실 이때는 본격화 사업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포항이라는 언급이 없이 사실 지열발전 사업을 소개하면서 말미에 유발 지진 위험을 지적하는 것을 근거로 이것도 약간 근거가 약간 이제 호령성이 있다. 그런데 포항의 지열발전을 원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포항시가 늘 신문서 클랩하니까 당연히 이건 알았어야 한다고 사실 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사실 의도적으로 완전히 사업을 숨긴 상태에서 고의로 사실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지열발전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사실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이죠.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권한도 없고 사실 정보도 사실 차단해 놓고는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진상조사 지적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포항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공 위원장님. 초기에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시민들이 포항시에서는 뭐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했는데 우리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먼저 했고요. 그다음 우리 감사에 쟁점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다 발췌해서 감사원에 여러 차례 감사 세부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항시도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걸 철저하게 해주려고 그럴 때 보냈을 때 감사원에서는 포항시에 직접 와서 제가 알기로 한 3일간 감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포항시는 전혀 지적된 바도 없고 뭐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그때 전혀 문제가 없었던 포항시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갑자기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죠. 적절하게 해놓고 예, 했다. 예, 그에 보면은 저는 산자부하고 물타기 했지 않느냐는 이런 오해를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컨소시엄 회사가 예기평에 보고하고 예평 산자에 보고할 때 산자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네. 5급 과장 업무 정결에 익숙해서 그거를 놓친 것 같아. 지진 나서 피해 입은 시민들 봤을 때 울분 안 터집니까? 그럼요. 그냥 뭐 간단한 교통사고입니까? 그냥 간단한 뭐 무슨 재난입니까? 이런 큰 걸 잊고 과장 정결 업무에 뭐 일반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놓쳤다. 그래서 뭐 지적했 따름이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수사 의뢰에서 뺐다. 네. 감사원은요 행정처분입니다. 여기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자부를 의식했다. 예. 왜 그러냐? 위원 9명 선임할 때 아마 총리실에서 임명했지만은 총리 임명하지만은 업무주관은 산자부입니다. 예. 그 업무주관은 산자부 눈치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열심히 가고요. 여기에 또 위원 중에 9분 위원 중에 한 분이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크죠. 그분이 실질적인 내용을 다 주도해가고 물론 위원장은 대학 총장이라서 뭐 학교 양심도 있었겠지만 이분이 또 이력을 보면 교육부 관료 출신입니다. 교육부 관료 출신 여기 무슨 지진과 관련됐다고 총리실 산하에 상임위원 역할을 맡아서 뭐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분의 영향이 상당히 조사에 발표에 많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면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산자부와 예기평을 제외하니까 포항시도 지적을 하면서 고소고발하지 않는 그런 의물등한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분명히 보고받은 자기들도 대체 뭐 하는데 보고 전혀 받지 못한 포항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좀 아주 합리성이 없이 예. 합리적 의심이 가는 발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답변이 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이제 핵심 쟁점 마지막으로 자, 진상조사라는 게 사실 뭐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3차례의 유발 지진을 은폐하고 또 지진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한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는데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진 피해 주민 대책에 대한 사안을 계속 추진 중이신데 자,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예, 사실 현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이제 구제 신청이 네. 지금 한 9만여 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4차에 현재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사실 원활하게 재난지원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전파 공동주택 보상을 이제 완료했고 그 지역에 철거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이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 사실 그러나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과 네. 피해 지역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요. 예, 이번 조사에서 촉발 지진 책임이 다시 한번 사실 명백히 사실 밝혀졌습니다. 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피해 지역의 회복 대책을 정부에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네. 공동체 회복 사업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의 일부밖에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사실 국가에서 확실한 사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좀 논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진상조사 이런 진상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좀 봤는데 공 위원장님. 예.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조사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넥스지오하고 지질자원연구원 또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요청했어요. 예. 납득이 안 수사 되죠. 의뢰했다 뭐 이렇게 되죠. 예.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저희들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임종백 우리 범대책위원회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포항지청에. 네. 고소를 해서 초기에는 서울에 또 뭐 서울지검에 누가 또 뭐 고소거리 돼서 병합한데서 서울지검 과학 무슨 미래수사본도 하여튼 부서가 굉장히
커요. 네. 거기 부장검사 2분 평검사 5의 수사관이 포항에 직접 오셨어요. 네. 오셔서 현장도 보고 저희들 범대책위원과 특히 피해 주민들 무려 4시간 가까이 포항지청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강하게 수사해 주자는 것을 다 메모하고 강도 있게 수사를 한다고 봤는데 이게 어느 날 이 부서가 해체돼 버더라고요. 그리고 평검사 한 분만 이 상태에서 이 사건을 고소받아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진상조사위원회 언제 끝나느냐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예, 모니터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국무총실 산하의 지진특별법 핵심 축이 2가지입니다. 예. 먼저가 뭐냐 그러면 왜 이 지진을 일으켰느냐 일으킨 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것이 진상조사고 그 다음 피해본 시민에게 피해본 만큼 배상해줘야 된다. 그럼 정부에서는 구제라 용어인데 저희들은 배상이죠. 해줘야 된다 하는 2 축인데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국 뭐냐 안에 내용의 법에 보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심지어 이번에 컨소시엄에 있는 세계 회사와 그거는 당연히 고발돼야 되고 산자부도 그리고 예기평도 고발돼야 되는데 요것만 우리가 수사 의뢰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범죄율을 중심으로 특검까지 요구하겠다. 그 강경 대응을 천명하셨는데 자, 사실은 특검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징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시민이 납득할 만큼 새로운 진상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예. 진상조사위원회는 7월 30일하로 임기가 만료돼 버렸습니다. 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고소 자체도 예. 아니고 수사 의뢰만 그것도 아주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예기평 산적 빠졌는데 누가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진상조사위원회 걸 바탕을 한 걸 해서 왜 포항을 지진을 일으켰냐 하는 것은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고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발된 거하고 의뢰한 거하고 하면은 예. 충분히 특검을 해야 된다. 물론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이게 받아들일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그거 길 외에는 진상을 밝히는데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책임자는 확실히 가려내자 예.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자, 포항시도 이제 곧바로 뭐 시장께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뭐 관련 대응에 대한 방향들은 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서 예. 그 포항 지진은 관련 책임자들이 고의로 은폐하고 예. 그 축소에서 촉발된 사실 인재라는 것이 사실 정부조사단 그 연구와 감사에서 이어서 예.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를 처벌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납득이 되지 않거나 시민들이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분석 용역을 통해서 더 상세히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또한 진상 규명이 더 확실하고 예. 실질적인 그 피해 지원과 피해 지역 회복 대책으로 예.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공 위원장님 아까 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날 발표 현장에서 뭐 위원장께서 직접 이제 보험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까도 있었지만 자, 세계적으로 지질이나 지열 관련 사업은 피해 보상 보험을 드는데 왜 안 들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의심이 가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사업도 다 보험됩니다. 심지어 땅 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엄밀히 학자들이 조사한다 해도 예.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장비가 있고 뭐 좋은 그런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의 흐름은. 근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보험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험 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건데, 아니 그러면 왜 국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뭐 국가 시설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 시설 등 정부가 부담해야 될 모든 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뭐 수천억이 지금 포항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 피해도 뭐 수천억이고요. 그럼요. 예. 엄청난 조회가 넘는 이런 피해를 왜 정부는 자기들이 다 담당합니까? 보험 들었으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보험을 들지 않는 업체가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은 업무가 미숙해서 소홀했다든가 알고도 못했다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 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언급도 별로 없어요. 예. 이거야말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수사에 의뢰되고 이 고의성이 있냐 없느냐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데 대한 배상에 대한 이 부분이 정부가 감당하는 게 그렇죠. 합법하냐 하는 것은 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가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실이고 엉터리다. 예, 그렇죠. 예. 자, 뭐 시간상 좀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았네요. 자,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다 돼가는데 뭐 진통은 여전하고요. 또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요. 다행히 특별법 시행으로 회복 대책이 추진되고는 있는데 갈 길은 좀 먼 것 같고. 자, 고 단장님께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좀 많이 들으실 텐데, 자, 어떤 과제들이 지금 또 선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 구제 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진으로 입은 사실 피해를 회복하고 사실 그게 지역 경제를 이제 살아나는데 약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사실 많이 나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이 중요한데 예. 이를 위해서 18개 사업을 사실 요청했고 예.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도 국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예. 특별법에도 특별 지원 방안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사실 근거가 있는 만큼 포항의 회복을 위해서 예. 포항 지질연구센터와 예.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라든지 예. 해양 복합 컨벤션 센터, 국가 방재 교육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들이 사실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지진 피해로 사실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동남대교라든가 같은 예. 그 회복 사업이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국책 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사실 인재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과 지역이 충분히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추진해 주시길 정부에 사실 요청드립니다. 예.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뭐 공위원님 지역민들이 볼 때는 결국 이게 정부가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뭐 국책 사업으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논리가 아니고 법입니다. 알아야 돼. 특별법을 만들 때 제정할 때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중에가 우리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은 간접 피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간접 피해는 예를 들면은 직하락이라든가, 그렇죠. 예. 경기 침체라든가, 예. 영업 손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밝히면은 이번에 피해 구제가 됩니다. 예. 나머지 직하락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개별로 어떻게 이게 평가를 할 거냐 이러다 고민 끝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그래서 간접 피해 보상 방법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뭐냐? 국가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포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그래서 정부는 포항시에다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려줄 것이냐 네. 하고 한번 올려봐라 했어요. 그래서 18개 사업 중에 올렸는데 뭐 한 서너 가지가 지금 되고 물론 영향을 줍니다만 경기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경기에 큰 영향 줄 만한 것은 전부 다 정부가 예산 탈행하고 각 부서에서 이기적으로 벽이 쳐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셔서 총리가 나셔서 직접 이걸 사업을 챙기면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포항경제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또 우리 지역의 정치권도 이걸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법원이 있는데 별로 시행 안 되고 예산 조금씩 주면서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희들 두 분 우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법에 명시된 지역경제, 만약에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미진했다라면은 차라리 간접피해에 대해서 특별법에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부나 우리 특히 예산을 기재부가 예. 뭐 연결대교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다 주면서 예타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 탈행하고 또 아니면 뭐 예산 탈행하고 뭐 예타 탈행하면서 제외되는데 오늘도 신문 보니까 뭐 경북도에서 185 우선 사업으로 올렸다는데 올리면 뭐합니까? 와야지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게 하면 4년째 합니다. 4년째. 180억 올렸다가 반영 안 되고 사업 시행 안 되는 게 3년도 4년째입니다. 정말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니지만 사실 피해 현장의 정신적 피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뭐 정신적 피해 중에 이제 뭐 물론 정신적 피해는 시민들이 많이 다 겪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도 지금도 뭐 좀 이렇게 소리가 흔들림이 온다 그러면 막 굉장히 황당해하고 이런데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피로를 받았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금 보상해 준대. 그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 센터에 가서 진료 받은 기록만 있는 사람이라도 인정해 줄라. 간단하거든요. 지진 나기 전에는 이분이 정신적으로 치료받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지진 이후에 받는다. 그건 누가 객관적으로 지진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인정인데 의사들이 그 진단서에 이분은 지진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습니다. 처방 안 해줍니다. 그거를 입증하라 그러면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진 때문에 이건 이럴 수구나 하고 되면은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문호를 개방해서 이번 피해 구제에 폭넓게 좀 배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핵심적인 얘기들은 다 나눈 것 같고, 자, 그래도 아쉽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말씀 한 번씩 하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공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 아픔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잘 인내하셨고 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함께 갈망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결국 특별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적같이 제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처음에 지진 났을 때 일반 재료로 보고 이거를 인공지진으로 밝히는데 정말 학자들과 포항시 많은 시민들 노력해서 만들어내서 특별법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피해본 만큼 응당히 보상받는 이걸 가져갈 때는 시간이 아주 많이 가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끝까지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특검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단장님은 나오셨으니까 자, 지금 뭐 피해 구제 지원 신청 마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당부를 좀 해주시죠. 사실 우여곡절 끝에 그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 구제 지원이 되기까지 함께 사실 노력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그 각별히 수고를 해주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의원님들 특히 공원식 우리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범대의 관계자분들께 사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피해 구제 지원 신청은 사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1년간 접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오는 8월 30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접수가. 그 이 기한이 지나면은 사실 구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그 신청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 시청과 우리 29개 읍면동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콜센터와 전문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항 시민들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인데도 정부는 책임에서 배제된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어합니다. 포항 지진은 단순히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이없는 재난은 원인과 책임 규명,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